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마 준비에 대한 좀 생각.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뭐 테마 재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관성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사람이 A라는 한 가지의 테마를 봤을 때 100가지 방향에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좋게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저거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테마 준비에 대한 생각, 특히 이제 요 얘기 꺼내게 된 게 이제 어제 용산주예요. 용산 관련주. 용산 이전 집무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제끼고 빼고,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뭐 그거는 뭐 정치 뭐 커뮤니티나 그런 거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우리는 어차피 주식인이잖아요. 항상 주식인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또 주식이어도 막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제 주식이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거를 막 관련주로 뽑는 게 맞냐,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그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수익을 내러왔는데 수익 내는 방법을 모르고 이상한 거에다 좀 포커싱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 빼고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게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호재가 될지 악재로 박용할지.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한 두 갈래로 나뉘었죠. 악재 가능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왜? 집무실 이전을 하면 개발 제한, 막 고도 제한이라던가 뭐 등등, 아무래도 보안 때문이겠죠. 안보 관련해서 대통령 지켜야 되니까 막 건물 높은 거 지으면은 거기서 막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저격하는 거는 옛날부터 당연히 성 짓고 하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상대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좀 출퇴근 시에 그 호의 뭐 이런 거 있고 하면은 좀 교통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 아니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땅값 떨어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고도 제한 걸고 막 개발에 대해서 규제 걸고 하면은 악재로 갖다가 개파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호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뭘까요? 악재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뚜렷하게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근거로 갖다 내세울 수 있는,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저도 그래서 사실 준비는 해놨지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제 호재 가능성에 대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호재 가능성, 집무실 이전하고 뭐 거기에 뭐 이제 개발 뭐 이것저것, 아무래도 대표 부서가 옮겨온다는 거는 그 주변에 이제 좀 이것저것 좀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가적인 옵션들이 많겠죠. 예시를 들자면은 스타벅스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자영업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던, 혹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스타벅스 상권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타벅스를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해요. 표현이 이상하죠? 내가 집주인이야, 건물주인인데 스타벅스를 제발 우리 건물에 입점시켜주세요. 왜 스타벅스를 모셔오려고 할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랑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스타벅스가 기본적으로 그 약속 장소일 때가 많죠. 뭐 카페 맛, 뭐 사람마다 좀 좋아하시는 게 많겠지만 아주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독 카페가 좀 심하지 않나,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하는데, 스타벅스가 좀 대표적입니다.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그 커피 한잔하고 약속 장소로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건물에 어떻게든 뭐 월세를 싸게 해주든 막 이런 수혜를 주면서까지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거 끌고 오면은 스타벅스가 들어오겠죠. 입점하고 자리 잡고 기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벅스 주변에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이런저런 식당부터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 거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업지대, 뭔가 좀 주변에 이것저것 생기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 요 주변이 활성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스타벅스를 좀 어떻게든 자신의 건물에 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효과 때문이에요.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약속 장소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죠. 상징성. 야, 어디 거기 사거리에 스타벅스 있는데 혹은 거기 골목에 스타벅스 있는데 거기서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스벅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부가적인 건물 그 장사 뭐 가게 등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돼요. 상권이 형성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모셔오려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요것도 살짝 있지 않을까 모르지만 악재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집무실 대통령이 일단은 집무를 보는 핵심 그런 부서 자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오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호재성이지 않을까? 그럼 뭔가 발전한다라는 이미지를 끌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저도. 열렸더니 결국에는 호재로 갖다 받아들인 케이스죠. 악재 이 부분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했을 때 이해 갑니다. 아, 이거 진짜로 개발 제한 걸리고 그거 안 줄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했는데 호재 가능성이 일단 저는 이런 상권 같은 느낌. 집무실 들어오면 이것저것 따라올 수밖에 없다. 알파 같은 개념이죠. 플러스 알파. 대장에 가면은 쫄병들 따라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외에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뉴스를 특히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관심 테마에서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말 중에 뉴스 상위권에 랭크된 게 거의 다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제가 관심 테마에서 지나가면서 근데 이게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겠는데 주말 중에 뉴스 상위권에 랭크됐던 것들은 거의 다 집무실 이전 관련 뉴스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이건 뭘까요? 뉴스 상위권에 랭크됐다. 국민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뭐 안 좋은 관심일 수도 있고 좋은 긍정적인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상관이 없고 말을 좀 잘못했다. 안 좋은 관심이면은 악재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포커싱 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일단 쏠린 부분이긴 해. 왜? 뭐가 됐든 뉴스 상위권에 랭크가 쭉 됐다라는 거는 일단 관심은 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는 또 다른 거죠. 열려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악재 가능성 누가 봐도 진짜 100명 중에 100명이 봤을 때 무조건 악재밖에 없어. 이거는 안 좋아. 무조건 안 좋아. 진짜 100명 1000명이 봤는데 다 이전하면은 개발 제한으로 부동산 땅값 떨어지고 막 이런 안 좋은 것만 생각나. 그러면은 주가 시세를 주긴 또 쉽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개파락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거를 들어오면 이것저것 따라오고 스타벅스 상권 느낌처럼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즉 양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러시아 침공? 증시에는 분명히 안 좋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와중에 해지 테마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왜? 전쟁 자체는 증시, 시황에는 안 좋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테마. 원유,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이 따라오고, 식량, 그 다음에 러시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세상의 모든 이슈들은 어느 정도 양방향,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자체, 이게 세계 증시가 아니죠. 세계 사회를 이렇게 마비시킬지 아무도 몰랐어요. 즉, 이 부분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악재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뭔가 내세우기 뚜렷하긴 하죠. 이거 들어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하지만 호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들어오면은 도시조성, 지금 오늘 도시조성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다 대표격을 했죠. 관련해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자체가 옮겨온다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좀 나라의 국격, 품격 이런 게 있잖아요. 국격을 좀 세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도시조성 그런 게 좀 따라올 수 있는, 뭐 거기에 대해서 금전 금액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는 그 뒤에 일이고, 그거는 이제 좀 정치성 그게 엮이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전에 이거 관련해서 기대감이랑 어떤 섹터가 수혜받을 수 있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혜받을 섹터가 없고 누가 봐도 악재면은 안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 엮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일단 보고서 아침 해가지고 그냥 보고서 안 움직이면 날리면 되니까. 즉 항상 설명드리는 게 준비는 해두면 좋습니다. 뭐가 됐든 준비는 해두면 좋아요. 대신에 그게 있죠. 준비를 했다가 해뒀는데 액션이 없을 때 그러면은 시간 날렸다, 뭔가 내 노동력 관련해가지고 낭비를 한 느낌이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준비를 해봤는데 액션이 없어. 애들 주가도 안 움직이고 그냥 시시했어. 나 준비 진짜 두세 시간 관련 종목도 찾고 했는데 액션이 없어. 좀 아쉽네. 시간 날렸네. 이 생각 때문에 다음에 준비를 안 하게 돼. 이 시퀀스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에요. 준비를 했다가 액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에 100%가 어딨어. 100% 준비했다고 무조건 수익 나오면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해봤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안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좀 아쉽네. 나는 그냥 당일 움직이는 거 보고 매매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정작 돈 버시는 분들은 준비를 일단은 해둡니다.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 거의 준비해둬요. 미리 해보고 안 움직여? 어쩔 수 없지, 이 생각이지. 안 움직여서 어쩔 수 없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나 다음부터 준비 안 해, 이러시는 분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번에는 안 움직였지만 다음번에도 무언가 이슈 될 만한 테마 나오면 난 또 준비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은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애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준비를 한다라는 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관련 종목만 준비만 말할까요? 관련 종목들만 찾아놓고 땡? 이것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악재 가능성, 호재 가능성도 분석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종목 섹터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그거 지지 저항 어떻게 하고 내 매매 시나리오는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준비했는데 안 움직였어. 나 내 시간 날렸다. 아까워. 나 저 시간에 잠이나 잘 걸. 어제 그냥 좀 일찍 잘 걸. 이슈 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안 움직이네. 너무 아깝다 내 시간. 그래서 난 다음부터는 아까우니까 그냥 준비한다고 무조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그냥 안 할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준비를 했는데 10번 움직임이 없을 10번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테마 될 것 같은 거 10번 준비를 해서 그중 6번, 7번은 움직임이 없어. 하지만 3번은 주도 테마를 해줘.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7번이 안 움직이더라도 2-3번이라도 움직여? 주도 테마를 해줘? 저는 이 2-3번을 위해서 17번 안 움직여도 돼. 또 준비해요.
주식 관심 종목 설정해 두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준비한다고 날마다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관심 테마 매일 설명한다고 날마다 다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움직일 때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미리 시나리오를 생각했기 때문에 더 빠른 대응, 매매, 매수, 매도, 수익도 더 괜찮게 볼 수 있고, 그런 관점들,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였다는 게 큰 거거든요. 그 와중에 주도 테마를 해줘? 이건 땡큐지. 난 준비해놨는데 내가 준비해놓은 덫에 사냥감이 굴러들어와? 그날은 잔치하는 거죠. 주식에서 일확천금, 진짜 한 번에 미수 풀베팅 해가지고 대박 날 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번 중에 2번만 떠도 엄청 대박이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7번, 10번 중에 2번, 3번만 주도 탐화해줘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조언을 하자면은, 자, 관심 테마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늘겠어요? 처음에는 10번 중에 3번이 움직인다고 쳐봐. 10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움직여. 이 행위를 계속하면 뭐가 될까요? 점점 이 테마 움직이는 애들이 높아지겠죠. 왜? 내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숙련이 되잖아요. 숙달. 난 이 테마는 좀 안 좋아 보여. 저도 분명히 관심 테마에서 설명 안 드리는 테마도 있습니다. 이거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테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채널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관심 테마 채널이고, 제 기준에 그래도 얘가 뭐라도 좀 건드릴 만한 건덕지가 있을 법한 애들 위주로 갖다 설명드리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움직이더라도 나는 안 건드릴 것 같고 그냥 매력 없어, 너무 없어. 그럼 저는 설명 안 드리는 테마도 있어요. 물론 가끔 그런 곳에서 당연히 뭐 상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 기준에서 안 좋게 보는 애들은 확률적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거나 호가가 탄탄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왜? 주식 한 깜냥이죠.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나는 그래도 주도주에 가까운 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주도주, 대금 괜찮고 호가 괜찮고 종목 끼 괜찮고 이런 애들 위주로 갖다 매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주식에서 안전성이 올라가요. 갑자기 이상한 잡주에다가 내가 1억 받고서 갑자기 30%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면 상패 들어가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이상한 재무 안 좋은데 오늘 막 20% 간다고 해서 관리 종목인데 상따 막 1억 박았어. 호가도 얇아, 그런 애들은. 근데 갑자기 상패 들어갔어. 장 마감하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안전적인 애들, 안정성을 챙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테마도 있고 안 보는 종목도 있고, 보시면은 있잖아요. 막 오늘 에디슨 EV 뭐 움직여. 나는 니 할 생각이 없어. 그렇게 재료 그것도 그렇고 뭐 움직일 때 좀 시원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뭔가 좀 회사 상태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안 건드려. 휴림 로봇 움직여라. 나는 안 건드릴란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다가 진짜 너무 좋은 뉴스를 붙인다거나 차트 관점 괜찮고 하면은 할 때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조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준비를 계속 하면은 할수록 이런 확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아예 하다가 포기한 사람보다는 하면 할수록 당연하잖아요. 회사 출근하고 처음 일할 때는 너무 어려워.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은 나중에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눈 감고 한다고 하잖아요. 야, 뭐 있어?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 뭐 어떤 상황? A 상황일 때는 뭐 1번, B 상황일 때는 3번, C 상황일 때는 5번. 뭐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정해지잖아요. 하면 할수록 는단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주도 테마를 체크할 수 있는, 혹은 괜찮아 보이는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게 늘어요, 실력이. 다들 생각은 그거 하잖아요. 주도 테마 되기 전에 잡는 방법 없을까? 종목이 상한가 가기 전에, 시세 주기 전에 잡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어떤 모습 보이면은 다음날 뭐 상한가가 나오는 패턴이라던가 그런 거 없을까? 그거를 위한 준비가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음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추리는 게 제 관심 테마. 아, 오늘 이 안에서 좀 봐야겠다. 뭐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일단은 내 관심 테마에서 세팅을 최대한 해놓고 주도 테마가 요 안에서 나오면은 나는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매매 접근할 수 있고, 관련해서 재료에 대해서 뭐 생각도 해놓은 것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관련 종목들이 뭔지도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정렬했더니 누군가는 오르는 거 보고 뭐가 대장이지? 하고 있을 때 나는 1등, 2등, 3등, 4등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얘네 프로그램도 들어오네, 거래원도 한번 슬쩍 보고 더 여유있게, 더 좋게, 더 고퀄리티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안 좋게 보던 테마에서 올라올 때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주목 안 한 테마는 뭐 10중 10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10중 8은 그 상한가를 가더라도 호가가 얇거나 좀 잘하는 분들의 관심 그 군에서는 좀 벗어날 때가 많아요. 종목의 끼가 안 좋다거나 테마 재료가 미묘하게 약하다거나 그런 것에는 비중을 많이 못 실른다거나 그냥 끽해봐야 뭐 한 몇 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애들이 갈 때 있잖아요. 막 그냥 호가 얇은 애가 갑자기 상한가 가. 저는 그런 거 그냥 뭐 못 잡아도 저는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기준에 애초에 안 맞는 애야. 저런 애들 굳이 건드렸다가 배탈 날 때를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확실한 거에서 좀 괜찮은 애에서 할래. 난 기다릴래. 이게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남을수록 이거는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든 똑같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리스크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리스크를 베이스로 갖다가 관리를 베이스로, 그 다음에 이제 베팅, 미수 베팅, 풀 베팅 하더라도 자신만의 기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정말 내가 여태까지 경험상 너무 좋아 보이는 관점들이 있을 때 그런 베팅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초보분이 그냥 좋아 보여, 오늘 10%인데 이거 20% 상한가 갈 것 같아 해서 베팅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베팅하는 거랑은. 항상 테마 준비에 대한 생각, 저도 이러다가 뭐 못 지킬 때도 있기는 한데, 또 항상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테마는 딱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대부분의 뉴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좋아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누가 봐도 안 좋은 그런 이슈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당연히 다음날 개파락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호재 가능성도 있고 악재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장 열리기 전에 내가 판단이 안 돼. 그러면은 다음날 장 열리면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나, 그리고 반응을 봤을 때 내가 이거는 좀 매매 구간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냥 진짜 악재 가능성으로 막 다음날 막 20% 밀려. 그러면 종목에 좀 낙폭과대로 접근을 해볼까? 호재 가능성으로 좀 갭 뜨고 시작하네. 오늘 뭐 주도 테마 없고 하면은 얘네들 뭐 앞에 지지 저항 넘고 2등주, 3등주 같이 모아놨는데 좀 같이 붙네? 그러면 대장 잘하면 괜찮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위에서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항상 좀 잘 해보세요. 이런 거는 해봐야 늡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해보면은 안 늘어요. 특히 이거 노력했다고 한두 번 안 나왔다, 시간 날렸다, 여기서부터 다음 준비 안 하게 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더 늡니다. 최소한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준비를 하든, 그것도 자신만의 준비니까 뭐 그거는 뭐 각자 하시면 되는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최소한 넣어두고 다음 하루 이틀 봤는데 움직임 없으면 그때 삭제하면 되니까. 자,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